안녕하세요, 홍살롱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프리미어 1, 2에서 대한민국은 슈퍼라운드 진출 실패라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문득 입은 유니폼에 눈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의 유니폼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유니폼 변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인기 스포츠 중 하나인 축구 대표팀의 상징의 붉은색이라면 야구 국가대표의 유니폼은 보통 파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0년부터 그 역사를 홍살롱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니폼 스폰서입니다. 우리가 다룰 21세기부터 살펴본다면 나이키가 1998년부터 2013년 약 15년 동안 스폰서를 했습니다. 참 오래 했죠. 개인적으로는 나이키 디자인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 데상트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8년간 스폰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잠깐 마제스틱이 맡았었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프로스펙스가 스폰서를 맡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성인 국가대표팀 유니폼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에 착용한 유니폼입니다. 나이키가 스폰서였습니다. 2000년엔 시드니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3위의 쾌거를 올렸습니다. 남색, 빨간색, 흰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가운데에 써져 있는 글씨는 고딕체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유니폼 1, 2를 다투는 유니폼이죠. 올림픽 최초의 메달이라는 좋은 기억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 동거동락이라는 엄청난 인기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그때 국민 MC 유재석님께서 쓰신 K모자가 바로 이때 국가대표팀 모자입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부터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입었던 유니폼입니다. 어깨선이 제거되고 가슴에 글씨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유니폼 스폰서였던 나이키 로고가 오른쪽 팔에 붙어있고 국가대표 메인 스폰서인 KT의 CI가 붙어있습니다. 이때 최초로 붙었다고 합니다. 디자인적으로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나 2004년 아테네 참사를 겪었습니다. 양극단을 함께했던 유니폼입니다. 다음 유니폼입니다. 2006년 제1회 WBC에서 착용한 유니폼입니다. 오른쪽 팔에 빨간 나이키 로고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많이 연해진 느낌을 줍니다. 옆구리에 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슴에 다시 고딕체를 써서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소재도 신축성 소재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촌스럽다는 당시에 엄청난 비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으로 촌스러움을 심플함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론을 바꾼 그 전설적인 유니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하 참사의 그 유니폼입니다. 2006년 WBC의 영광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그 킷입니다. 나이키가 스폰서이고 기존의 흰색 바탕에 연빨강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오른쪽 가슴에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태극기도 가슴에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 별로인 유니폼으로 평가받습니다. 다음 유니폼 또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12월 그리고 2008년 3월까지 입었던 유니폼입니다. 디자인이 2006년 유니폼과 거의 똑같습니다. 팔소매에는 KB국민은행 광고 패치가 있었습니다. 이 유니폼 입었을 당시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대륙별 플레이오프제가 시행되면서 극적으로 베이징 올림픽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유니폼이죠. 베이징 올림픽에서 9전 전승의 신화를 쓴 그 유명한 유니폼입니다. 홈 유니폼의 경우 흰색 바탕에 코리아 글씨가 흘림체로 쓰여 있고 적절하게 붉은색이 가미되어 있는 유니폼입니다. 이때 상의 로고가 지금 유니폼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문양의 로고가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입고 있는 그 유니폼에도 있는 그 로고, 그 상징적인 로고가 이때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당시 유니폼이 공개되었을 때 엉덩이의 선 때문에 이 유니폼이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유니폼인데요.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그리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착용했던 유니폼입니다. WBC에선 준우승,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여 대한민국 야구의 황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수들의 불만사항이었던 목깃을 없앴으며 유니폼 소재는 더욱 발달했다고 합니다. 역대 유니폼 중 가장 화려하다는 평가를 받는 유니폼입니다. 종전 유니폼에서 붉은
색이 전부 빠진 유니폼이죠. 약간의 심플한 느낌이 드는 유니폼입니다. 스폰서는 나이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상징 로고인 흘림체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당시 스폰서는 LG전자였다고 합니다. 단추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V넥으로 바뀌었습니다. 첨단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WBC 예선 탈락이라는 참사를 남긴 유니폼으로 유니폼이 하도 팔리지 않아 아울렛에서 29,000원이라는 염가의 눈물의 재고떨이를 했다는 그 유니폼입니다. 스폰서가 데상트로 바뀐 첫 번째 유니폼입니다. 디자인이 공개되었을 당시에는 굉장히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물은 많이 짙고 폰트가 딱딱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흘림체가 사라져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이 유니폼을 입고 우리 선수들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다음 유니폼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 유니폼이 공개되었을 당시 나이키 스폰서 시절의 특유의 흘림체 폰트가 살아나 반가운 유니폼입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나이키에서 만든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이 유니폼은 당시에 디자인이 상당히 좋은 유니폼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1, 2 초대 챔피언이 된 그 유니폼이라 최고의 유니폼 순위에 항상 상위권을 기록한 아주 이쁜 유니폼으로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2017년에 국가대표 유니폼은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폰서가 데상트에서 마제스틱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슴팍에 우리나라 특유의 글씨체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옆구리에는 태극을 상징하는 빨간 파란색이 자리를 잡아 디자인적으로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유니폼이 이쁘고 간결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2017 WBC 참사로 인해 이 유니폼은 아주 쉽게 잊혀져 갔습니다. 스폰서는 다시 데상트로 바뀌었습니다. 가슴의 로고는 2014 아시안게임의 유니폼과 동일합니다. 2015 프리미어 1, 2에서 특유의 흘림체가 다시 일반체로 바뀌면서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이때 아시안게임에서 선수 선발 문제로 감독이 국회에 불려가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일본 상품 불매 운동으로 데상트의 스폰서십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유니폼은 데상트가 제작하는 마지막 유니폼입니다. 가슴에 흘림체 로고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빨간색을 과감하게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니폼 자체는 괜찮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지만 이 유니폼 착용 당시 도쿄 올림픽 참사, 껌 사건 등으로 인해 안 좋은 인식이 많은 그 유니폼입니다. 원정 유니폼을 착용하고는 거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유니폼입니다. 2006년 이후 파란색이었던 메인 컬러가 남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유니폼과 다른 색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스폰서는 프로스펙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유의 흘림체를 다시 살립니다. 이 유니폼의 계약 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유니폼 컬러가 어두워진 만큼 우리나라 야구 실력이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이딴 국제대회에서 예선 탈락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 유니폼에 대해서는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그리고 홈과 어웨이 중 사람들이 심플한 어웨이를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대회가 성적이 다 좋지 못해 암흑기 유니폼이라는 인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 변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니폼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제대회 성적에 대해 돌아보는 귀한 시간 그리고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니폼의 스폰서, 디자인, 로고 이러한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팀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의 야구 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살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